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정호입니다. 오늘은 이 471만 원이었나? 요 M1 Max 맥북 프로를 한 달간 사용해보고 영상 제작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M1 맥북 에어를 사용하고 있던 입장에서 M1 Max 맥북 프로의 외관은 상당히 뭐랄까 이게 성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굉장히 두꺼워지고 라인도 되게 둔탁해진 것이 예쁘지 않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아무튼 처음 봤을 때는. 네, 하지만 그 느낌도 잠시였고 맥북 프로의 좌우를 보는 순간 3개의 썬더볼트 단자와 SD카드 리더기, 풀사이즈 HDMI, 헤드폰 잭까지 뭐 노트북이 두껍건 둔탁해지건 간에 모든 것이 용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노트북에 이것저것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거 정말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럼 제가 써본 M1 Max 맥북 프로에 대해서 감상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북 프로에는 3개의 썬더볼트 4 단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2개, 오른쪽에 1개가 있어서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 혹은 USB-C 충전기를 사용할 때도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집할 때 삼성의 T7이라는 SSD를 활용하는데요. 썬더볼트 4의 넉넉한 속도는 SSD 성능을 100% 끌어내서 8K 영상을 편집할 때도 크게 아쉬움이 전혀 없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또 벨킨에서 나온 썬더볼트 3용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도구를 활용하면 데스크탑 대용으로 활용할 때도 확장성과 연결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USB-A 포트가 없는 것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요즘 대부분 USB-C 포트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 USB-A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단 말이죠. 저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리졸브 유료 버전을 다빈치 리졸브 동글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USB-C 포트에 꽂으려면 또 추가 젠더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USB-A 포트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노트북들에 다 있는 건데 왜 맥북에는 이걸 넣어준 걸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넣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또 HDMI 단자를 요새 누가 쓰냐? 요새는 또 다 USB-C 포트로 디스플레이 포트 연결하고 하지 않냐? 아니요,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뭐 클라이언트랑 미팅을 한다던가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시사 작업을 같이 한다던가 이럴 때 HDMI를 활용해서 TV에 화면을 띄워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지금까지는 맥북 에어를 활용해서 그런 미팅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썬더볼트 단자도 좀 부족하고 허브로 연결을 할 때도 허브가 불량이 나거나 뭐 대역폭이 부족한지 연결이 끊어지는 등의 문제가 꽤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맥북 프로의 경우 HDMI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연결 안정성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가끔 집에 가서도 작업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USB-C를 지원하지 않는 집에 있는 모니터와 HDMI 라인만 연결해주면 쉽게 작업 환경 구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40W짜리 맥세이프 충전기도 주는데 사무실에서는 도구에 연결해서 모니터 출력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하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뭐 별 상관이 없지만 집에서 HDMI로 모니터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을 따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맥세이프 충전기는 집에 두고 집에서 작업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HDMI 포트가 다시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좋은 롤백이죠. 원래 있었던 것을 뺏었다가 다시 내줬는데요. SD카드를 활용하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말 편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UHS-2를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쓰는 소니의 V90짜리 터프 SD카드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가 데스크탑에서 측정한 것과 다르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또 다른 SD카드 엔젤버드 V60짜리 카드는 속도가 또 잘 측정이 된단 말이죠. 이게 맥북 프로의 SD카드 리더기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SD카드 자체가 문제인 건지 좀 자세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5파이 헤드폰 잭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하이 임피던스 헤드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헤드폰의 저항값에 맞춰서 고출력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저는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베이어 다이나믹사의 DT770 프로 250ohm짜리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250ohm 정도면 기존의 맥북 에어나 아니면 일반적인 PC에서도 사운드 모니터링을 할 때 큰 무리는 없는 정도입니다. 다만 볼륨을 거의 90 이상으로 꽤 높여놓고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맥북 프로의 고출력 헤드폰 잭 덕분인지 아무래도 좀 90까지 안 올라가도 널널하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16인치의 화면은 노트북 치고는 꽤나 넉넉한 화면 사이즈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34556 곱하기 2234로 4K까지는 안 되는 해상도이지만 애플 제품의 디스플레이가 그렇듯 254ppi로 보는 데는 아주 선명하고 잘 보입니다. 이게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은지 아직은 체감이 잘 안 되고요. 맥북을 쓰다가 PC를 쓰거나 혹은 맥북 에어 같은 60Hz까지 지원하는 제품을 쓸 때도 역체감 같은 것을 저의 경우에는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특히 영상 편집을 할 때는 높아봐야 60fps 정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위주로 맥북을 사용하는 저 같은 경우엔 특히나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느낄 기회가 적긴 하죠. 그냥 제가 둔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 LED의 명암비는 아주 훌륭한 편이었고 빛 번짐, 블루밍 이슈 같은 이슈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실사용해본 결과 거슬리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 아주 만족감 높게 사용을 했습니다. 색상은 10비트 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요. 10억 개의 컬러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물론 트루 10비트는 아니겠죠. 트루 10비트면 이 가격에 나올 수도 없을 거고 엄청나게 광고를 했을 텐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밝기 역시 아주 만족스러워서 영상의 색 보정 같은 것들을 할 때 표준 모니터처럼 놓고 사용한다고 해도 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걱정 제가 꽤 많이 했던 건데 이 화면 가운데 있는 노치. 노치는 구립니다. 하지만 이거 넣으려고 화면 사이즈 윗부분 조금 키워줬다고 생각하면 그냥 납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노치를 넣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긴 하지만 이 노치가 실제로 편집 작업을 할 때 그렇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메뉴바 같은 것들이 노치에 가려가지고 클릭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커서가 건너뛰어 버리면서 어쨌든 노치로 인해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이 노치 부분의 디자인 쪽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우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피커는 진짜 제가 사용해본 노트북 중에선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운드가 너무 좋고,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노트북 치고 좋은 거지 그냥 저렴한 스피커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북쉘브 스피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랑 비교할 수준은 안 됩니다. 하지만 편집은 헤드폰으로 하더라도 여러 명에서 이제 편집된 영상을 다 같이 보거나 하는 경우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함 없는 수준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것이, 저는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는 꽤나 너그러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미친 듯한 발열과 소음을 내뿜는 촬영 장비들을 다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맥북 프로가 발열과 소음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불만이 있을 정도로 분명히 뜨거워지는 것도 맞고 팬 소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뜨거워지는 거랑 팬 소음은 99%의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요즘같이 겨울에는 맥북으로 편집하고 있으면 은은하게 손도 따뜻해지는 게 오히려 좋기도 합니다. 배터리는 편집을 하면 충전을 하면서 하는 것이 확실히 좋을 정도로 그래도 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수준이고요. 단순히 문서 작업을 한다든가 동영상 시청 등 미팅할 때 들고 다니면서 활용할 때는 충분히 넉넉한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프리미어 프로 22.1.2 버전이랑 역시 가장 최신의 다빈치 리졸브 17.4.3 버전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제가 유튜브도 만들고 색 보정도 해보고 저희가 실제 작업할 때 활용했던 프로젝트 파일들도 돌려보고 했는데 결론은 편집용 컴퓨터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4K 영상 편집 머신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애플은 전문가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데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저는 심지어 파이널 컷 유저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 프리미어를 활용했는데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집 경험을 제공해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튕기거나 깨지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데스크탑을 PC를 쓰고 있는데 진짜 M1 Max로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편집 관련 리뷰는 제가 지금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450만 원 정도 나오는 라이젠 5950X를 활용한 데스크탑과 444만 원 정도 나오는 14인치 M1 맥스 맥북 프로를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교를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진짜 편집만 할 거라면 M1 맥스 맥북 프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의 맥북들은 캐주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캐주얼함을 잃어버리고 그 캐주얼함을 잊어버렸으면 전문성이라도 가졌어야 될 텐데 전문성까지 없는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필수적인 뭐 이런 HDMI 포트라든가 SD 카드 리더기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허브를 반드시 써야 된다든가 독을 붙여야 된다든가 더 지저분하게 활용을 해야 됐었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맥북 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캐주얼하기도 하면서 전문성까지 모두 다 잡아버린 것 같습니다. 다른 액세서리 없이 맥북 프로만 가지고 다녀도 SD카드 백업도 되고 풀사이즈 HDMI 포트가 추가되어서 허브 같은 거 안 챙겨 다녀도 되고 썬더볼트 4 포트도 3개나 있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디스플레이도 훌륭하고 심지어 고임피던스 모니터링 헤드폰도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스피커 역시 컨텐츠 감상용으로는 아주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본 스펙이 기본 확장성이 워낙 좋아지니까 다양한 액세서리나 주변 기기 활용이 당연히 더 편해지고요. 그것을 강력한 M1 맥스 칩이 성능까지 뒷받침해주니까 영상용으로 활용할 때 정말 완벽한 머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노트북의 사양은 16인치 M1 맥스고요. 10코어 CPU에 32코어 GPU, 32기가 램에 1테라 SSD를 장착하고 있는데 가격은 471만 원입니다. 이 노트북을 예약 구매를 걸어놓고도 무슨 노트북이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난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일지도? 그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